여러분들 우리 이제 드디어 담보물건으로 들어갑니다. 담보물건이 물권법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권법 지금까지 해오면서 담보물건들 계속 언급은 했어요. 근데 맛은 보셨을 거예요. 뭐 저당권, 그렇죠? 유치권 이런 것도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질권도 얘기 한번 들어봤죠. 이렇게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담보물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담보물건은 말 그대로 어떤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물건이, 담보한다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담보라는 말을 쓰나요? 저는 가끔 쓰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뭔가 믿을 만한 물건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적 담보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증 쓰는 거예요. 친구가 돈 빌리는데 내가 보증 쓰는 거. 이게 물적 담보라면 친구가 보증 쓰는데 내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것들이 뭐 전형적인 담보 물건인데, 우리 민법상 담보물건에는 저당권 말고도 유치권과 질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민법상 일단 담보물건이에요. 그 밖에 이제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담보물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물건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여러분들 전세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보물건은 무언가를 담보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무언가를 담보하는 물건, 이게 제가 그 전세권에서 그런 표현 드렸는데,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소속사가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이 없으면 소속사나 매니저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담보물건도 빌리는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는 물건이니까 그 빌리는 돈에 관한 권리가 없으면 이거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담보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피담보 채권, 담보를 받는 채권. 돈 빌렸다면 대여금 채권이고요. 매매대금이라면 매매대금 반환 채권이고요. 우리 그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담보하는 물건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런 담보 물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자고요. 오늘 아마 유치권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기본소에 있습니다. 담보 물건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볼래요?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나오겠죠. 뭐 이렇게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게 모든 기본소에 있어요.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 비교 개념이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여기서 비교하는 걸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저당권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툭툭툭 넘겨보면 됩니다. 그러면 안 봐도 돼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내가 세 개를 비교해서 좀 암기를 정확히 해보겠다 이럴 때는 세 개를 비교한 이 부분을 넘겨보시면 좋죠. 그런데 공부하기 전에 이거를 공부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검은색 글자에다가 밑줄 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공부하시라고 비교 개념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항상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암기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돼요. 그건 맞는데 그 순서, 공부하는 시기가, 비교 개념을 공부하는 시기가 양 개념을 안 다음에 공부해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봅시다. 담보물건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 통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보물건이라면. 근데 이것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담보물건이 이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담보물건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건 아까 그 세 개의 유형 중에 어떤 것들은 없는 것도 있어요. 자, 이 통유성 첫 번째,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정성. 부정성은 뭐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와? 피담보채권과.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 해서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건도 없는 겁니다. 피담보채권이 없어지면 담보물건도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없어져요. 당연히. 등기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부정성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연예인과 소속사, 매니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유치권은 굉장히 엄격하지만 질권이나 저당권은 이 부정성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자를 붙여서 근질이나 근저당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피담보 채권을 1억, 3억 이렇게 특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1년 동안 너와 나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넓게 이렇게 느슨하게. 그러면 설사 그 사이에 피담보 채권이 살짝 없어지더라도 아직 1년이 안 됐다면 저당권이나 질권은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이 다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년이 된 시점에 탁 찍어가지고 그때의
피담보 채권을 정리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근자를 붙여서 근질, 근저당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부정성이 좀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부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수반성은요, 이전이죠, 이전. 네, 이전이 포인트죠. 같이 넘어간다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은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전상의 부정성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위성인데요. 이거 이제 질권에서 자세히 나오긴 하지만 물상대위가 담보물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었어요.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게 집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었어요.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그런데 이게 막 불타가지고 이제 막 이게 날아가서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럼 저당권자는 목적물이 멸실되면 이건 물권의 소멸사유이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당권이 없어졌으니까 슬퍼하고 있을 텐데 집이 불타서 없어지면서 여기 화재보험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집이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변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물건의 변형물.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이렇게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물상대위성 이렇게 불러요. 물상대위성.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저당권의 효력이 집에 없어지고 대신 화재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권의 특징은요. 우선변제권이에요. 채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화재보험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내가 우선해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받아가는 절차는 질권편에서 상세히 우리 공부하자고요. 자, 그래서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 그래서 질권, 저당권, 심지어 전세권 이런 데서 우리가 물상대위성을 인정합니다. 전세권에 물상대위성 있는 거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판례는요, 뭐 양도담보권, 동상 양도담보권에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양도담보권도 민법에는 없지만 이 비전형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죠? 화재보험금 나오잖아요. 그죠? 화재보험금. 유치권은 이런 거 없어요.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무슨 내가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돈 안 가져와? 그럼 나 이거 물건 못 줘. 이러고 버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상 굉장히 강한 우선 변제권을 갖죠. 버티면 급한 사람은 돈을 갖고 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사실상의 문제고 법률적으로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요. 이건 뭐냐면 피담보채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3억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는데 우리 채무자가 2억 원을 갚았어요. 그럼 2억만큼만 저당권 없애달라. 그런 거 없어요. 3억 다 갖고 와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여전히 목적물의 전부 위에 존속한다는 거, 일부 변제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요 법리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우리 판례가 이론적인 근거로 쓰고 있으니까요.